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그랑지 정리를 이제 살펴보고, 라그랑지 정리를 이제 활용한 몇 가지, 간단한 이그젬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라그랑지 정리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유한군에 대해서, 유한군의 부분군의 위수는 주어진 군의 위수의 약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CRM 2.7.7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위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순환군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군의 위수가 소수 P가 되는 경우에는 그 군은 항상 순환군이 됩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위수가 P인 순환군과 동형이다 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수가 P인 순환군과 동형이 되면 당연히 G도 순환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그 G의 부분군을 생각할 때 부분군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트리비얼 서브그룹인 항등원 하나만을 가진 그러한 것이 모든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명제의 역도 성립을 하지만 일단 이 명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 G의 위수가 소수 P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수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데요. 라그랑지 정리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G의 부분군은 부분군의 위수는 1과 P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위수가 1인 부분군은 항등원 하나만을 가진 트리비얼 서브그룹이 될 것이고 위수가 P인 부분군은 자기 자신과 동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G의 부분군을 우리가 하나를 이제 생각을 하고 싶은데 위수가 1이 아닌 그러한 부분군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자, G에서 항등원을 제외한 그러한 원소를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러한 원소가 존재하겠습니다. 즉 P는 소수므로 1보다는 이제 큽니다. 즉 2보다는 같거나 크죠. 따라서 G에서 항등원을 제외한 그런 원소가 최소한 하나는 있습니다. 그런 원소를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A를 생각을 하고 A로부터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을 생각을 하면 이것은 당연히 G의 부분군이 되면서 당연히 항등원 하나만을 가진 트리비얼 서브그룹은 포함을 하되 A가 항등원은 아닌 그런 원소를 택했기 때문에 A로부터 만들어진 시크릿 서브그룹이 항등원 하나만을 가진 그러한 트리비얼 서브그룹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A 자체를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A 자체는 항등원이 아니기 때문에 왼쪽 트리비얼 서브그룹과 동일하진 않으면서 트리비얼 서브그룹을 당연히 포함을 합니다. 자, 이러한 그걸 생각을 해보면 라그랑지 정리에 의해서 A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은 G의 부분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군의 위수는 G의 위수인 P의 약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P는 소수이므로
약수는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이 A에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은 항등원을 말고도 더 포함을 하고 있으므로, 즉 뭐 그런 데 정도로 쓰죠. 그런데 이거이므로 위수는 1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수가 P가 될 것이고요. 자, 지금 G의 위수도 P고 G의 부분군인 시크릿 서브 그룹, A에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의 위수도 P가 되므로 결국은 두 군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G가 A에 의해서 생성된 순환군이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지금 G의 위수가 P가 되므로 G는 위수가 P인 그러한 순환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CP와 동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G가 위수가 P인 시크릿 서브 그룹과 동형이다, 혹은 뭐 그 자체가 위수가 P인 시크릿 순환군인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순환군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그 H가 G의 부분군이라고 할 때 H의 위수는 이 시크릿 서브 그룹에 대해서 아니면 뭐 라그랑지 정리를 뭐 사용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그 P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H가 될 수 있는 것은 위수가 일단 보면 1 또는 P가 되겠죠. 그래서 위수가 1인 경우에는 트리비얼 서브 그룹이 되는 것이고, 위수가 P인 경우에는 G 전체가 되는 것인데, 실제로 트리비얼 서브 그룹이나 G 전체는 G의 그 서브 그룹이 되기 때문에 부분군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역은 G의 부분군이 G하고 트리비얼 서브 그룹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 G가 트리비얼 서브 그룹 아니면 뭐 트리비얼 그룹하고 같지는 않은 그러한 군에 대해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가 항등원 하나만을 가진 그러한 부분군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뭐 우리가 순환군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순환군이긴 하지만 위수가 이제 소수는 안 될 테니까요. 그런 간단한 경우를 제외를 하려고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추가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트리비얼 그룹과 같지 않은 G라고 하는 군을 생각을 했더니 가정이 부분군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즉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트리비얼 서브 그룹 밖에 없다라는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앞서 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G는 그러면 순환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위수가 소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적당한 소수 P에 대해서 G는 위수가 P인 순환군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부분도 앞에서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G가 항등원 하나만을 가진 그러한 군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 의해서
G의 원소 중에서 항등원이 아닌 그런 원소가 존재하겠습니다. 그 원소를 A라고 이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게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시크릿 서브그룹은 당연히 G에 포함될 것이고, 지금 앞에서와 비슷하게 E는 이제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E를 포함하지만 E 자체하고는 이제 다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이 부분군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A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은 트리비얼 서브그룹과는 같지 않으므로 가정에 의해서 G하고 A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이 동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따라서 일단은 G는 순환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순환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한순환군과 유한순환군. 자, 그런데 무한순환군이 가능한지 생각을 해보면, 자, 그래서 여기 A가 이제 무한 위수를 갖는 원소인 경우에 G가 무한순환군이 될 텐데, 무한순환군이면 무한순환군의 부분군을 생각을 해보니까, 즉 A에게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 뿐만 아니라 A제곱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 A 세제곱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이 다 다른 그러한 부분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한순환군의 부분군은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가정은 부분군이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가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무한순환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유한순환군일 뿐만 아니라 그 위수가 소수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앞에서 우리가 유한순환군의 성질을 생각을 할 때 유한순환군의 부분군은 그 유한순환군의 위수의 약수마다 부분군이 그 값을 위수로 갖는 부분군이 하나씩 정확하게 하나씩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군이 G야 트리비얼 서브그룹밖에 없다면 그 G의 위수가 소수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G의 위수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수가 소수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만약 소수가 아니라면 어떠한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소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 N의 약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이 아닌 그런 약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것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M이 N의 약수인데 1과 자기 자신이 아닌 그런 약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M과 다른 정수를 곱해서 N이 되게 하는 그러한 정수 D가 존재할 것이고요. M은 1도 아니고 N도 아니기 때문에 1과 N 사이에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때 N은 자연수가 되고 M도 우리가 지금 택한 범위가 자연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 D도 당연히 정수일 뿐만 아니라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D의 범위도 생각을 해보면 D의 범위도 어떻게 될까요? 자, M이 N보단 작은 것이기 때문에 D는 1보다는 커야 되고 M이 1보다는 크기 때문에 D는 N과 비교했을 때 N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m과 d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러한 이제 그 md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소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n이 소수가 아니다라는 가정을 이제 한 것이죠. 자, 이러한 m과 d가 존재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유한순환군의 성질에 따르면 위수가 뭐 m인 혹은 뭐 d인 그러한 뭐 d라고 하죠. 그러한 그 부분군이 존재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h를 지금 생성원이 지금 a라고 좀 둔 것인 거니까 a의 m제곱 생각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을 h라고 두면 이 h의 위수가 d가 되죠. 자, 근데 그 이러한 그 위수가 지금 d라는 얘기는 자, 그 h의 위수가 d가 되는데 d가 1보다는 크고 m보다는 작기 때문에 트리비얼 서브그룹과도 다르고 전체 G하고도 다른 그러한 그 부분군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MD가 이제 이러한 값이 존재하면 여기 가정과 이제 어긋나게 이러한 서브그룹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MD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N이 소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G라고 하는 것은 유한순환군인데 위수는 n이라고 하면 n이 소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 거니까 우리가 시어리 2.7.7의 결론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로서 CRM 2.7.8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기서의 이제 내용은 유한 부분군의 이제 위수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서로 다른 아니면 뭐 두 개의 유한 부분군의 위수에 대한 이제 성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라그랑지 정리를 뭐 곧바로 쓴다기보다는 라그랑지 정리를 우리가 증명을 할 때 도입했던 잉여류, 좌잉여류 혹은 우잉여류라는 개념을 우리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G라는 군이 있고요. 뭐 G라는 군 자체는 뭐 유한군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G의 그 부분군 HK가 있는데 H하고 K는 모두 유한 부분군이라는 이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H하고 K에 있는 원소들의 곱을 다 원소로 하는 그러한 집합을 우리가 HK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거죠. 스몰 h는 large h라는 서브그룹의 원소고요. 스몰 k는 large k라는 서브그룹의 원소를 생각을 하고 그러한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 곱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HK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 HK라고 하는 이 집합은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부분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HK가 부분군이 될 필요충분 조건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바로 HK와 KH가 같으면 HK가 부분군이 될 필요충분 조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부분군이든 아니든 조금 상관없이 HK라는 이 집합의 위수가, 원소의 개수가 자, 뭐 H도 유한이고 K도 유한일 테니까 이 H 곱하기 K에 있는 원소도 유한계밖에 없을 텐데 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식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H라고 하는 집합이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를 우리가 한 번씩 다 나열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H라고 하는 집합은 H1부터 HN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HK라고 하는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서 지금 본 것처럼 large H에 있는 원소들을 선택을 하고 large K에 있는 이제 원소들을 선택해서 다 곱을 하는 것인데, large H가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large H에 있는 원소 중에서 H1 선택을 하는 경우는 H1K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요. H2를 선택을 한 경우에는 H2K, 즉 H2를 선택하고 K에 있는 원소는 임의로 선택을 해서 만들어진 원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집합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원소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니까 H가 유한한 집합이고 그 집합에 있는 원소를 H1부터 HN이라고 우리가 나타낸 경우라면 H1K부터 HNK까지를 다 합한 그러한 집합과 HK가 같은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HIK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집합을 보면 이것은 하나하나의 이제 좌잉여류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G에서 K의 좌잉여류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좌잉여류들을 다 합집합을 하면 HK가 된다라는 것이니까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면 HK라는 집합이 있을 텐데, HK라는 집합에는 이러한 좌잉여류들의 합집합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좌잉여류들 중에는 서로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완전히 공집합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좌잉여류들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파티션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그리고 H는 부분군이므로 항등원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즉 H1부터 HN 중에 하나는 항등원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2 곱하기 K는 K랑 같기 때문에 HK를 이제 구성하는 이러한 좌잉여류 중에서 하나는 K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이 이제 더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HIK라고 하는 그런 잉여류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HK 안에는 이 HK 곱한 집합 안에는 당연히 H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이제 H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림을 이제 다음과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를 K라고 하고 여기를 H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H하고 K의 교집합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이때 여기 나타난 잉여류들에 대해서 H하고의 교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즉 HIK라는 잉여류들 하나 하고 지금 H라고 하는 이 부분군의 교집합을 한번 좀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H는 스몰 h들이 이 large h라는 부분군의 원소가 되므로 h나 small hi, h나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여기 있는 것은
hi하고 k에 있는 원소를 곱한 것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hi하고 h에 있는 다른 원소를 곱한 것인데, 그거의 교집합이므로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보면 이것은 이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잉여류들과 H의 교집합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러한 것도 하나 이제 잉여류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좌잉여류입니다. 자, 이러한 좌잉여류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좌잉여류들은 K하고 H의 교집합도 하나 이제 서브 그룹이 될 텐데, 이 서브 그룹에 의한 잉여류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H1부터 HN들을 이제 다 곱했기 때문에, 자, 여기 우리가 조금 이제 관점을 좀 달리해서 H라고 하는 이 서브 그룹만 생각을 했을 때 이 안에 부분군으로 H 교집합 K를 생각을 이제 한다면, H에서 H와 K의 교집합에 의한 잉여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H에 있는 원소들은 H1부터 HN들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서브 그룹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하면 당연히 전체 H가 됩니다. 즉, 여기 있는 것들은 H에서 H와 K의 교집합의 모든 가능한 잉여류들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다 다르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겹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잉여류들의 합집합이 H가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은 여전히 성립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관계로부터 우리가 HK를 이제 구성하는 잉여류들의 집합으로부터 H에서 H 교집합 K의 좌잉여류들의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하나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함수를 좀 공간이 없으니까 그 공간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즉, phi라고 하는 함수를 생각을 할 텐데요. 자, H1K부터 HNK, 잉여류들을 이제 원소로 하는 집합을 이제 정의역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잉여류들을 이제 원소로 하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잉여류가 하나 있다면 이 phi에 의해서 앞에서와 같이 그 잉여류하고 H의 교집합으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이 잉여류는 이와 같이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집합 파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함수 파일 생각해 보면, 파일은 당연히 onto가 됩니다. 지금 여기 H1K부터 HNK가 있으니까 모든 HI들에 대해서 이런 잉여류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이제 원소로 대응이 됩니다. onto가 되는데, 이렇게 onto일 뿐만 아니라 1대1이 되는 함수라는 것까지도 성립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HIK와 HJK가 같은 잉여류로 대응이 될 필요충분 조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지금 대응이 이와 같이 되므로 이 두 잉여류가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잉여류가 같을 필요충분 조건은, 좌잉여류가 같을 필요충분 조건은 이 원소와 이 원소의 다음과 같은 곱이 이 부분군에 속한다 라는 것이 이제 동치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HI하고 HJ는 H의 원소입니다. 따라서 HI 인버스와 HJ 인버스는 당연히 H 원소입니다. 자, 따라서 이 사실은 HI 인버스와 HJ가 K에 속하는 것과 동치입니다. 물론 교집합에 속하면 당연히 K에 속할 것인데요. 역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K에 속하기만 하면 이것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교집합에 속한다. 또 성립합니다. 즉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동치 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다시 이 조건과 여기 있는 잉여류들과 연관을 지어보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K의 좌잉여류로서 HIK와 HJK가 동일하다라는 것과 동치가 됩니다. 즉, 함수값이 같은 값이 될 필요충분 조건이 정의역에 있는 두 원소가 동일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가 1대1이 되겠습니다. 자, 파이가 1대1이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이 개수나 개수가 이제 위수가 동일한 것이죠.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여기 있는 그 잉여류들은 물론 이제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합하면 H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H에서 H 교집합 K의 모든 좌잉여류를 다 모아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좌잉여류들에 대해서 위수가 어떻게 되느냐, 서로 다른 좌잉여류가 몇 개냐 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지수였습니다. 어떤 H라는 군에서 부분군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좌잉여류들의 개수가 위수였죠. 지수였죠, 지수. 자, 그 지수를 우리가 이와 같이 표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수를 계산하는 이제 그 방법으로서 우리가 라그랑즈 정리에서는 이 위수를 계산하는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서로 다른 좌잉여류들의 개수가 이것과 같은데요. 앞에서 HK라고 하는 녀석은 HIK라고 하는 이러한 그 좌잉여류들의 합집합으로 쓸 수가 있는데 H1K, H2K들의 위수는 다 동일합니다. 즉 HIK와
K의 위수가 다 동일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한 적이 있었죠? 네. 자, 따라서 HK라는 이 집합의 위수는 뭘까요? 여기 있는 좌잉여류들은 전부 다 위수가 다 동일한데, 위수가 K로 동일한데, 여기에 서로 다른 좌잉여류가 몇 개 있는지만 알면 결국 HK의 위수는 K의 위수와 여기에 있는 서로 다른 좌잉여류의 개수의 곱이 되겠습니다. 즉, 서로 다른 좌잉여류의 개수, 위수에다가 각각은 이제 K의 위수가 동일하므로 이와 같이 계산이 가능할 텐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값은 이 값과 동일하죠.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가 HK 곱한 집합의 위수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여기 이제 더불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HK가 뭐 부분군일 필요는 없었는데요. 만약에 HK가 G의 부분군인 경우에는 우리가 HK가 이제 부분군일 때 이거 자체가 이제 군이 되므로 HK라는 군에 속한 부분군으로서 H라는 이제 부분군을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지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K도 HK에 포함된 부분군이므로 이러한 지수를 우리가 도입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지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물론 이제 HK가 G의 부분군일 필요 충분 조건은 HK와 KH 같은 것이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HK에서 H의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라그랑 정리에 따르면 이 녀석을 H의 위수로 나눠준 것인데 조금 전에 그 HK 곱한 녀석의 위수는 이와 같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분모에 있는 H의 위수를 생각을 한다면 약분이 되고 이와 같이 얻겠습니다. 근데 이 값은 마찬가지로 라그랑지 정리에 의해서 K에서 H와 K의 교집합의 지수와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KH는 KH와 K의 교집합과 같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비슷하게 HK에서 K의 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비슷하게 될 텐데 여기가 이제 K의 위수가 될 것이고 따라서 K의 위수 약분되면서 남는 것은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이것은 물론 H에서 H와 K의 교집합이라는 부분군의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K면 여기가 H, 여기가 H면 여기가 K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관계를 이제 이용을 하면 간단한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예를 한번 2.7.4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의 유한 부분군 HK를 생각을 하는데 H와 K의 위수를 각각 N이라고 하고요. 자, 이 M과 N이 서로소라고 합시다. 자, 서로소인 경우에 HK의 위수를 한번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HK의 위수는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정리에 의하면 H의 위수와 K의 위수의 곱을 H와 K의 교집합의 위수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M 곱하기 N이 될 것이고 여기는 H와 K의 교집합의 위수가 될 텐데요. 자, H와 K 교집합의 위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녀석은 H의 부분군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라그랑지 정리를 써보면 H의 부분군의 위수는 H의 위수의 약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집합의 위수는 M의 약수가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집합은 K의 부분군도 되기 때문에 교집합의 위수는 N의 약수기도 합니다. 그런데 M과 N이 서로소라는 조건 때문에 H와 K의 위수가 될 수 있는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서로소가 되기 때문에 서로소란 얘기는 최대 공약수가 1인 것인 것이죠. 그래서 공약수는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와 K의 교집합의 위수가 공약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1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수가 1인 그러한 그 부분군은 당연히 항등원 하나만을 가진 그런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모가 1이므로 H와 K의 곱의 위수는 M 곱하기 N과 같을 것이고요. 자, 이 경우에 합집합의 위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집합의 위수는 각각의 그 위수를 더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의 위수를 빼는 것과 같은 테니까 다음과 같이 n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즉, 이 사실을 정리하면 교집합의 위수는 1일 수밖에 없으므로 항등원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합집합의 위수는 n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리고 HK 곱한 집합의 위수는 m 곱하기 n이 된다. 즉 H의 위수와 K의 위수를 곱한 것과 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라그랑지 정리와 이제 연관된 그런 몇 가지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그랑지 정리는 이제 주로 이제 위수, 부분군의 위수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원소의 위수를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면, 자, 원소 A의 위수라는 것은 물론 이제 유한한 위수를 갖는 경우에는 A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와 동일합니다. 여기서의 위수는 원소의 위수고요. 여기서의 위수는 부분군 혹은 부분 집합의 위수라는 표현인데, 자, 이러한 것이 이제 성립을 하죠. 그래서 원소의 위수하고도 이제 라그랑지 정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위수가 2인 원소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텐데요. 앞으로. 자, 그런 원소를 우리가 간편하게 지칭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수가 2인 원소를 우리가 인볼루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G가 유한군이고 A가 G의 인볼루션이라고 한다면, 즉 G에는 인볼루션이 존재한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A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가 2가 되겠죠. A가 인볼루션이 되면. 자, 그런데 이 녀석은 G의 위수의 약수가 되어야 되므로 G의 인볼루션이 존재하면 G의 위수는 2의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즉 짝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명제, 이 사실에 역도 어느 정도 성립을 합니다. 즉, G가 유한군이고 G가 짝수이면, 그러니까 G의 위수가 짝수이면 G 안에는 반드시 인볼루션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연습 문제에 있던 내용입니다. 2절의 8번 문제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인볼루션과 관련해서 자, 위수가 n인 순환군을 생각을 해보면 자, n이 짝수인 경우에는 G에는 반드시 인볼루션이 존재하겠습니다. 앞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위수가 짝수인 경우는 무조건 이제 인볼루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순환군이든 순환군이 아니든 위수가 짝수면 인볼루션이 존재하는데 우선 순환군인 경우에는 인볼루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인볼루션이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죠. A하고 B가 모두 인볼루션이라고 하죠. 지금 위수가 짝수인 순환군에 대해서 자, 그러면 A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나 B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가 동일하게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2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n이 짝수인 경우는 약수가 되는데 자, 순환군에서는 어떤가요? 자, n의 약수에 대해서 그 약수를 위수로 가지는 부분군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G가 순환군이므로 유한순환군에서는 위수가 모든 위수는 이제 n의 약수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약수마다 그 약수를 위수로 갖는 부분군은 단 하나밖에 없으므로 그 부분군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A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은 항등원과 A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물론 A는 인볼루션이기 때문에 위수가 2가 되기 때문에 항등원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인볼루션이기 때문에 B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은 항등원과 B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 A와 B가 같다는 얘기죠. 즉 인볼루션은 다 동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 하나 존재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군하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순환군일 땐 그런 것이죠. 근데 순환군인데 홀수인 경우에는 인볼루션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네, 당연히 인볼루션이 존재할 수 없겠습니다. 앞에서 인볼루션이 존재하면 무조건 위수가 짝수여야 되기 때문에 순환군이라 할지라도 위수가 홀수이면 인볼루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라그랑지 정리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봤는데요. 라그랑지 정리는 부분군의 위수를 이제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실인데 그러한 것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그 부분군에 대한 성질들을 우리가 도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성질 중에 다음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위수가 4인 군의 구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클라인의 사원군이고요. 하나는 R4라는 군이 있었는데요. R4라는 군은 순환군이었습니다. 근데 클라인의 사원군은 이와 같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그마, 타우, 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이나 시그마나 타우나 로는 제곱을 하면 전부 1이 됩니다. 즉, 이 안에는 위수가 4인 원소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녀석은
순환군하고 동형은 안 됩니다. 크게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위수가 4인 군의 구조가 뭐 이러한 것은 가능한데, 이것만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미처 못했는데, 라그랑지 정리를 이제 활용하면 위수가 4인 군은 R4, 즉 위수가 4인 순환군과 동형이거나 아니면 클라인의 사원군과 동형일 수밖에 없다. 즉 정확하게 두 가지 구조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위수가 4인 군은 순환군이거나 클라인의 사원군 V와 동형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른 말로 G가 위수가 4인 군이면 G가 C4가 위수가 4인 순환군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나타낸 그러한 기호였죠. 그래서 C4와 동형이거나 또는 클라인의 사원군 V와 동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죠.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G가 위수가 4인 군이라고 하죠. 그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exist A in G such that 자, 위수가 4인 그런 원소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보는 거죠. 자, 위수가 4인 그런 원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A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크릿 서브그룹이 당연히 G하고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G는 당연히 이 경우에는 C4 위수가 4인 순환군과 동형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경우죠. 자, 이제 핵심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있을 텐데 어려운 점은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G에 있는 이제 그 원소들의 위수는 G의 G의 위수의 약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otherwise인 경우인 거니까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A에 대해 A의 위수는 1 아니면 2일 수밖에 없습니다. 4의 약수가 되어야 되므로 1, 2, 4가 될 수 있지만 지금 otherwise 첫 번째 경우가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또는 2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수가 1인 경우는 항등원밖에 없죠. 즉 G의 원소를 4개를 항등원과 항등원이 아닌 또 다른 3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자, 이는 위수가 1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위수가 2가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4개의 원소 사이 연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2가 항등원이라고 우리가 두었으니까 항등원과 곱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곱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A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A의 위수가 지금 나머지 전부 2니까 A 제곱이나 B의 제곱이나 C의 제곱이 전부 항등원이 됩니다. 여기가 항등원이 되고 여기도 항등원이 되고 여기도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A하고 B를 곱하면 자, 각각의 행은 서로 다른 값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는 이제 B 또는 C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미 B가 나왔으므로 이 컬럼에 겹치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 반드시 C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B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여기는 뭐가 될까요? B하고 A를 곱하는데 앞에 A하고 E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B, C가 나와야 될 텐데 B 또는 C가 나와야 될 텐데 여기가 B가 있으므로 여기는 B가 될 수가 없고 따라서 C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B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는 A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도 A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otherwise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연산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연산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클라인의 사원군의 연산표와 동일하죠. 그래서 G는 V와 동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수가 4인 원소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연산표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과 같은 그 연산표가 동일하다. 클라인의 사원군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하고 V가 동형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유사하게 적용을 해보면 위수가 6인군의 구조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수가 6인군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거는 당연히 순환군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D3 혹은 D3하고 그 S3는 이제 동형이었는데요. 그러한 것이 이제 위수가 6인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라그랑지 정리를 활용해서 정리 2.7 예제 2.7.5에서 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적용해 보면 위수가 6인군은 두 가지 중에 하나와 동형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G의 위수가 5인 경우는 어떨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위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G는 순환군과 동형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위수가 5인 경우에는 그 사실에 의해서 그냥 하나로 정해집니다. 자,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위수가 1인 것부터 6인 것까지 모든 군이 가능한 그 구조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때는 딱 하나밖에 없고요. 이때나 이때는 당연히 순환군이 있는 건 하나밖에 없을 거고 지금 방금 4하고 6을 확인했고요. 더군다나 7도 위수가 7인 경우에도 위수가 소수이므로 이 경우에도 딱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이제 8이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추후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